자, 삼각함수 개념 강의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삼각함수에서 제일 먼저 배울 거는 일단 1번 각이란 개념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자, 그럼 각이 무엇이냐? 우리가 수학에서는 각을 잴 때는 약속이 있지. 좌표평면상에서 x축의 양의 방향을 뭐라고 부르냐면 시초선이라고 부르고, 자, 시초선은 말 그대로 시작하는 선이란 뜻이고, 요 원점을 중심으로, 자, 수학에서는 식의 반대 방향이 플러스 방향, 식의 방향이 마이너스 방향, 즉 원점을 중심으로 이 시초선에서 식의 방향으로 얼만큼 돌았냐. 예를 들어 이 정도 돌았다. 이거 한 150 돌아치면 내가 이런 걸 각이라고 하지. 자, 이제 문제는 근데 뭐냐면, 각이라는 건 너희들도 알다시피 0에서부터 360도를 돌아오면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그럼 380도, 390도 같은 각이 있냐 없냐가 애매해진다고. 예를 들어 볼까? 자, 20도라는 각은 분명히 그냥 한 번에 시작에서부터 20도까지 돌면 돼. 하지만 380도라는 각은 생각해보면 0에서 출발해서 한 바퀴를 돌고 그리고 나서 20도를 갔을 때 이게 각으로 치면 380도가 되는 거지. 자, 과정은 다르지만 둘은 결과적으로는 어때? 같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쓰는 얘네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쓰는 용어가 있지. 바로 동경이라는 용어를 쓰지. 그럼 동경은 무엇이냐?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 동경은 각의 최종 위치를 우리가 동경이라고 생각하면 돼. 즉, 얘도 결과적으로 돌아오긴 돌아왔지만 최종적으로 봤을 때 몇 도 동배야? 20도 동가는 거지. 즉, 각으로 치면 380도지만 얘는 동경으로 봤을 때 그냥 동경 20도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지. 최종 결과만 따지고. 자, 그러다 보니까 동경은 이 좌표평에서 최종 결과만 따진 거기 때문에 0도에서부터 최대 360도 되기 전까지. 왜? 360도는 다시 0도니까 항상 동경은 여기서밖에 결정이 될 수밖에 없지. 그럼 우리는 이제부터 각이 0도보다 작거나 360도보다 크거나 한 각이 있으면 그거를 거기다 360도씩을 더하거나 빼서 요 사이로 바꿔주면 그 각을 동경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거야. 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럼 봐봐. 우리는 여러 가지 지금 예를 든 두 각 380도와 20도의 관계는 일단은 숫자가 다르면 무조건 다른 각, 각은 다른 각. 하지만 380도는 한 바퀴를 돌고 20도로 온 거기 때문에 최종 위치는 같다. 같은 동경의 개념이 되는 거지. 즉, 뭐냐면 세상에 같은 각은 정말로 숫자가 같은 거밖에 없어. 50도랑 같은 각은 50도밖에 없고 70도랑 같은 각은 70도밖에 없어. 하지만 동경은 어때? 얘가 한 바퀴를 돌아오든 두 바퀴를 돌아오든 세 바퀴를 돌아오든 다 똑같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지금 예를 들어 20도나 380도나 또는 여기서 360을 추가해 더해서 740도나 얘네들은 결과적으로 다 같은 뭐가 되는 거야? 동경이 되는 거지. 물론 각에서는 다르고. 당연하게 360도를 빼서 마이너스 340도도 같은 동경 맞다. 마이너스 340도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서부터 이쪽 방향으로 340도 들어간 거. 거꾸로. 그러니까 여기로 340도 딱 주면 이쪽에 가서 20도를 남게 되죠. 자, 이게 그래서 각과 동경의 관계고, 앞으로는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사실은 요 1단원에서 동경을 막 따지고 막 하는데, 사실 나중 가면 저 동경의 개념은 거의 나오지 않고 그냥 0도에서 360도 사이에 있는 거라서 각이란 개념으로 그냥 혼자서 씁니다. 하지만 첫 단원에서는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이 각과 동경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몇 가지 동경을 해보고, 이제 각과 동경에 대해서 보자. 우리가 좌표상에는 당연히 사분면이 몇 개가 있냐면 4개의 사분면이 있어. 여기가 0도 지점, 이쪽으로 돌았을 때 여기가 90도 지점, 여기가 180도 지점, 여기가 270도 지점. 물론 뭐 다시 돌아서 360도로 해도 뭐 별 상관은 없겠고.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1사분면의 각이라는 건 어떤 세타가 1사분면의 각이라고 하면, 눈으로 보기에는 세타가 당연히 0도에서 몇 도 사이? 90도 사이면 1사분면이 각인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만약에 얘가 한 바퀴를 돌아서 예를 들어 360하고 40 해가지고 여기 갖다 쳐봐. 도로 치면 400도지만 걔는 분명히 1사분면에 들어갔잖아.
400도는 0도와 90도 사이는 아니거든. 하지만 1사분면이잖아. 따라서 우리가 1사분면의 각이라는 건 무조건 한 방에 여기를 간다는 걸 수도 있지만 한 바퀴를 돌아가든 두 바퀴를 돌아가든 거꾸로 돌아가든 상관이 없지. 즉 어떻게 하더라도 최종 결과, 즉 동경만 1사분면에 들어가면 되는 거야. 따라서 여기다 360도를 더하거나 빼거나 해도 상관이 없잖아. 왜 360도는 한 바퀴니까 한 바퀴를 돌려도 상관없지. 따라서 우리가 어떤 각이 1사분면이 하면 눈으로 읽을 수 있는 했을 때 0도에서 90도 사이 해놓고 여기다 뭘 추가해주면 360도 n을 더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조심해야 될 건 n은 반드시 항상 정수고, 자,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예를 들어 n이 1이 된다는 건 이 각이 0도 더하기 360에서 90도 더하기 360 사이, 즉 애가 한 바퀴를 돌고 와서 여기에 들어갔다는 얘기인 거야. n이 1이면. 만약에 n이 0이면 그냥 한 방에 이 사이에 들어간 거고, n이 만약에 마이너스 1이면 거꾸로 한 바퀴를 돌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느 각 따질 때는 항상 눈에 보이는 거 잡은 다음에 끝에다 플러스 360에 붙여주면 끝입니다. 왜? 얘가 한 바퀴 돌아오든 두 바퀴 돌아오든 세 바퀴 돌아오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럼 당연히 2사분면에 가고 바로 하자 그냥. 2사분면의 각은 세타를 눈으로 봤을 때는 2사분면이니까 그냥 우리 눈에는 90도에서 180도로 그냥 최종 결과는 보여야 되지만 얘가 여러 바퀴를 돌아왔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360도를 붙여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해요. 물론 얘는 계속 정수를 유지해야 되고, 이게 2사분면에가, 그럼 3사분면은 180에서 270 사이에다 정수 붙여주는 거. 4사분면은 270에서 0도 그럼 이제 부동과 안 맞으니까 4사분면 할 때는 270에서 360 사이인데 거기다 한 바퀴 360n을 추가할 수 있는 거. 자, 이해됐지? 그래서 각 4분면의 각을 표현할 때는 반드시 눈에 보이는 거 부등식 쓴 다음에 뒤에다 이걸 표현해 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각과 동경의 관계에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 4가지 얘기를 합시다. 자, 우리는 이제부터 이제 각과 동경 얘기를 할 거야. 자, 먼저 만약에 두 각의 동경이, 즉 동경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최종 결과라고 했지. 두 각의 최종 동경이 만약에 두 각이 일치한다 그러면 정말로 두 각은 같을 수밖에 없어. 50도와 같은 각은 50도밖에 없어. 자, 두 각의 동경이 일치한다는 건 예를 들면 이런 거겠지. 가장 쉽게 그냥 40도와 한 방에 간 40도와 이렇게 한 바퀴 빵 돌아서 이렇게 간 400도. 둘은 어때? 얘는 한 방에 다이렉트로 갔고 얘는 돌아서 갔지만 최종 결과는 어떤가? 같은 거잖아. 따라서 동경이 일치.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자. 요 각을 알파라고 요걸 베타라 했을 때 동경이 일치한다는 건 우리 눈에 보기에는 같으니까 빼서 0으로 보일 거야.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녀석이 한 몇 바퀴를 더 돌아왔을 수도 있잖아. 즉, 요 같은 차이만큼 빼고 나면 요 바퀴 360의 배수만큼의 차이가 남게 되잖아. 따라서 눈에 보이는 거에다 플러스 360도 n을 붙여주면 되고, 당연히 n은 정수란 식을 적어줘야지. n이 1이면 한 바퀴 차이 나는 거, n이 2면 두 바퀴 차이 나는 거, n이 마이너스 1이면 그냥 알파가 한 바퀴 더 도는 거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두 각의 동경이 일치한다 그러면 항상 눈에 봐서 최종을 눈으로 읽어지는 거에다 요거 붙여주면 돼. 플러스 360도 동경 관계에서는. 자, 그럼 2번에서는 만약에 두 각의 동경이 원점 대칭. 원점 대칭이란 말은 반대라고도 하고 그냥 원점의 반대라는 얘기도 나오고, 두 각의 동경이 원점 대칭이면 그림상으로도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알파가 이렇게, 알파라는 동경이 여기 있으면 베타는 요거 반대. 그리고 우리는 항상 각을 열 때는 시초에서부터 플러스 방향을 줘야 되기 때문에 요게 알파면 요게 그냥 베타. 자, 물론 요거는 우리 눈에 보이게 이런 거지 실제로 알파가 한 방에 갔는지 돌아서 갔는지, 베타가 한 방에 갔는지 돌아갔는지 몰라. 하지만 눈에 보이는 걸 봐. 이렇게 보여야지 원점 대칭이잖아. 여기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식은 원점 대칭이네? 이만큼 베타 이만큼이 알파니까 둘을 뺐을 때 요만큼이 180도. 파이 빼기 알파가 180도가 될 것이고,
거기다 360에는 추가해주면 되지. 바뀌면 당연히 n은 뭐 적어줘야 되고 정수 적어줘야 되고. 자 이제 세 번째로 만약에 두 동경이 y축의 대칭이라고 한번 해보자. 두 동경이 y축의 대칭이야. 그럼 얘는 그림상으로는 그렸을 때 예를 들어 알파가 요각이라 하면 이게 똑같은 거 대칭되게 요 정도가 벡터가 될 거야. 자 그리고 얘는 y축의 대칭이니까 당연히 요 폭이랑 요 폭이 같으니까 얘가 알파면 얘도 각으로 봤을 때 알파 우리 눈에 봤을 때 뭐로 보이냐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뭐로 보이겠어? 180도로 보이겠지. 자 그리고 동정이기 때문에 뭐 더해준다? 360도 n 추가해주면 되고 n은 정수라는 얘기 적어줘야지. 자 그다음 4번 만약에 두 동정이 이제 마지막으로 x축의 만약 대칭이라 한번 해보자. 두 동정이 x축의 대칭. 자 두 동정이 x축의 대칭이면 예를 들어 여기 알파일 때 베타는 한 요 정도 돼야 대칭 맞나? 한 이 정도 돼야 되고 여기서 이 정도가 베타 우리 눈에 보이었을 때 관계는 더해서 그냥 냅둬. 180도가 아니지. 그래서 360도의 관계로 보이겠지. 물론 동력이기 때문에 또 더해서 뭘 붙여준다. 360도 n을 붙여주면 되고 n은 뭐다? 정수다. 여기 적어주면 되지. 자 물론 얘가 n이 정수기 때문에 그냥 360 묶어버리면 360 곱하기 정도해서 여기를 없애버리고 그냥 360n이라고 해도 됩니다. 똑같은 거지. 물론 요행과 요행은 차이가 나겠지만은 같은 거고 근데 뭐 그냥 그렇게 하자. 눈에 보이는 거 적고 30을 분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게 더해서 360이니까 360 더하기 360도 n으로 적읍시다. 자 이게 그래서 각 두 동정의 관계를 따지는 거. 일단은 개념 강의이기 때문에 문제 풀이는 나중에 따로 할게. 자 이제 그러면 각과 동경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될 거는 2번은 야 각의 단위 얘기를 했는데 아까 1번 각이었으니까 2번은 각의 단위. 자 각의 단위는 딱히 할 얘기는 없어. 우리가 각의 단위 쓰는 건 지금까지 쓰는 건 디그리 단위였지. 우리말로 쓰면 도 단위. 몇 도. 180도가 평평한 거, 90도가 직각인 거 도단인데 얘 말고 하나 더 있는 게 라디안이랑 그냥 단위가 있습니다. 라디안은 우리말로는 포도라고 하고 읽을 때 라디안이라 읽고 여기서 알아야 될 건 그냥 얘는 단위이기 때문에 변화법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180도를 파이 라디안이라고 하기로 했고 라디안은 RAD 라드라고 쓰는데 라디안은 보통 생략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180도가 파이다라고 그냥 이 변화법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당연히 그럼 우리가 많이 쓰는 90도 같은 거는 얘 반이니까 2분의 파이, 60도는 3분의 파이, 45도는 180도를 파이로 4로 나눈 거니까 4분의 파이, 30도는 6분의 파이 이런 애들이 되겠지. 그냥. 자, 요거는 특별하게 할 얘기는 없고 그대로 그냥 외워두시면 돼요. 각의 단위는 라디안이랑 앞으로 그래서 각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도 마크가 안 붙어 있다. 그러면 그건 다 무슨 단위다? 라디안 단위라고 생각을 하시고 실제로 라디안 파이는 3.14니까 그냥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하죠. 3.14란 각이 180도라고 생각하면 돼. 적당히. 자, 여기는 길게 할 거 없죠? 자, 그리고 부채꼴에서 얘기하자. 자, 부채꼴이 있다고 쳤을 때 어떤 원에서 원의 반지름이 R이고 중심각이 세타인 부채꼴이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얘 호의 길을 L로 쳐볼게. 자, 지금 각의 단위가 세타인데 여기 뒤에 도가 안 붙어 있으면 쟤는 무슨 단위냐면 라디안 단위야. 자, 우리는 이제 중학교 때 부채꼴의 넓이와 호의 길이 구하는 법을 배웠어. 자, 그럼 이때 문제는 우리가 아는 건 여기가 도 단위일 때를 배웠거든. 근데 지금은 여기는 도가 없으니까 라디안 단위잖아. 그럼 라디안 단위 때 어떻게 하는지 보자. 라디안과 도의 관계는 180도가 파이야. 그 말은 180도가 파이기 때문에 1은 180도를 파이로 나눈 거 한 요쯤 되는 각이야.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세타란 각을 내가 도 단위로 바꾸고 싶으면
1이 파이분의 180이기 때문에 세타하는 건 뭐냐면 파이분의 180에다 세타를 곱해주면 세타란 각을 도 단위로 바꾼 각이 되겠죠. 여기 도 단위로 바뀌어 있잖아. 자, 이제 우리는 이걸 가지고 아는 대로 해보자. 자, 호의 길이 L 어떻게 구하냐?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원 둘레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근데 중심각은 도 단위로 바꾸면 파이분의 180도 세타니까. 자, 이걸 정리해 주면 봅시다. 파이 약분되고 180도 세타 그러면 2 남고 2 약분되면 여기 r과 세타가 남지. 따라서 최종적으로 호의 길이 L은 r 곱하기 세타, 즉 부채꼴에서 호의 길이는 요 반지름과 이 중심각의 라디안 단위로 바뀌었을 때 각을 곱해줬을 때 호의 길이가 된다가 증명이 되는 거지. 자, 마찬가지로 호의 넓이도 구해보자. 넓이는 S라고 하니까 에어리어는 파이 r 제곱에다가 360도분의 중심각 파이분의 180도 세타를 곱해주면 되잖아. 그러면 또 파이 약분되고 180도 해서 2 남고 남는 거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자, 이 세타는 도 없는 라디안 단위. 근데 이거는 우리가 r 제곱이니까 r 두 개로 바꾸면 이게 방금 위에 있던 L이었으니까 어떤 공식? 2분의 1 RL이라는 공식까지 연결되지. 자,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호의 넓이 공식은 그냥 외워야 됩니다. 중심각이 라디안 단위일 때 호의 길이 L은 그냥 무조건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 넓이는 2분의 1 RL. 근데 L이 R 세타니까 2분의 1 R 제곱 세타까지 얘는 그대로 외워주세요. 부채꼴에서. 자, 그리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하나. 이미 수업 시간에 여러 번 다뤘지만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 자, 만약에 어떤 부채꼴이, 자, 기억해야 될 거, 둘레가 주어진 어떤 부채꼴의 최대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야. 애가 둘레가 주어졌을 때. 자, 이제 어떤 부채꼴은 이제 라디안 단위 쓸게. R, 세타 L이 있다고 쳐봅시다. 물론 L은 안 세타일 거야. 둘레가 주어졌다는 얘기는 이 부채꼴의 둘레 ER 더하기 L이 어떤 상수 K로 제공이 되었다는 얘기겠지. 그리고 이 부채꼴의 넓이는 우리가 방금 배웠던 공식으로 2분의 1 RL이야. 나는 얘의 최대 넓이가 궁금한 거야. 이 둘레는 K라는 어떤 값이 제공돼 있을 것이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뭘 쓸 수 있냐면 잘 봐봐. 자, ER 더하기 L은 당연히 얘도 양수 안 될 거 아니야. 산술기였으면 E 루트 ERL이라는 얘는 항상 얘 이상이라는 산술기가 나오고, 이제 얘가 K니까 K가 E 루트 ERL이라는 식으로 만들 수 있지. 자, 이거 정리하기 위해서 양변 제곱해주면 K제곱은 4되고 8RL이 되니까, 자, 우리가 그러면 2분의 1 RL이야. 일단 나누면 8분의 1 K제곱이 RL이야. 그러면 이렇게 싹 들어오면 2분의 1 RL은 여기다 다시 2분의 1 곱해주니까 항상 얼마이야? 16분의 1 K제곱이야. 얘의 그러면 최대는 16분의 1 K제곱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지. 자, 이걸 외우라는 건 아니야. 그냥 둘레가 어떤 값으로 제공되어 있으면 넓이 최대 넓이 걸 때 산술기가 쓰면 되는 거야. 그냥. 그리고 그럼 봐봐. 얘 최대는 얘야. 이 최대는 언제 발생하냐면 요 산술기에서 이 등호일 때 발생하잖아. 자, 산술기에서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면 첫 산술기에서 얘네들이 뭐 할 때? 같을 때지. 즉 그럼 이 최대 값은 이 산술기에서 얘랑 같을 때 ER이 L일 때 얘가 최대값을 갖게 되는 거. 그럼 ER이 L이라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 부채꼴에서 L은 뭐였어 아까? R 세타거든. 근데 지금 ER이 L이니까 세타가 얼마나 돌이? 2라는 돌이. 세타가 2라는 건 요 부채꼴의 중심각이 이 도가 아니고 이 라디안일 때 항상 둘레가 주어진 부채꼴은
세타가 2라디안일 때 최대 넓이를 갖게 된다는 거야.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좀 기억해 놓으세요. 최대 넓이, 요건 외우지 말고 산술기하로 푸는 거고, 그리고 그거는 세타가 2일 때 항상 최대 넓이를 갖게 된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말고 반대로 생각해 볼까 이번에는. 방금은 둘레가 줬을 때 최대 넓이를 구하는 거, 이번에는 자, 넓이가 주어진 부채꼴의 최소 둘레를 한번 구해보자. 자, 똑같아 하는 법은 얘도. 자, 아까 부채꼴 다시 한번 그려주고, 부채꼴은 R, 세타, L. 근데 넓이가 주어졌던 건 2분의 1 RL이라는 값이 어떤 값? 이번엔 T로 쓸까? 이렇게 주어졌다는 거야. 부채꼴 넓이는 2분의 RL이었지. 자,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둘레. 둘레는 2R 더하기 L. 나는 얘의 최소값이 궁금한 거야. 자, 뭐 쓸래? 당연히 또 산술기하 써야지. 2 루트 얘네들을 곱한 2RL이고, 요게 지금 2분의 RL이 T니까 2RL은 그럼 뭐가 되냐면 이 녀석의 4배 4T가 되지. 즉 2R 더하기 L은 항상 얼마 이상 계산하면 4루트 T 이상. 따라서 둘레 2R 더하기 L의 최소가 4루트 T인 거지. 왜? 얘가 얘 이상이니까 최소값은 그냥 저거겠지. 이거 외우는 거 아니야. 그냥 산술기하로 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지 이 결과를 외우려 하지 마세요. 그리고 똑같습니다. 아까처럼 이 최소는 그럼 언제 발생하냐? 이 산술기에서 등호일 때 성립한다. 등호는 얘네들이 또 뭐 할 때 같을 때니까 결국 얘도 ER이 L일 때, ER이 L란 건 세타가 2일 때 성립하겠지? 세타. 그럼 세타 2는 어느 정도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파이가 실제로 3.14쯤이잖아. 얘가 180도야. 그럼 1은 180도를 3.14로 나눈 거니까 60도가 조금 안 돼. 한 50 몇 점 몇 도쯤 돼. 이게 1라디안이야. 그럼 1라디안 요거 2배니까 120도 좀 안 되는 어떤 애겠지. 정확하게 모르겠고. 자, 그래서 부채꼴의 넓이 공식은 그냥 기억하시고 시험에 나오는 이 두 가지는 따로 좀 기억을 해 놓으세요. 자, 이제 삼각함수를 하기 위한 본격이 아닌 삼각함수를 본격적으로 하기 위한 준비 작업, 도의 각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각도의 단위, 그리고 부채꼴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실제로 필요한 삼각함수란 거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자, 먼저 삼각함수의 정의부터 얘기하자. 자, 삼각함수는 말 그대로 각의 함수야. 그러면 어떤 각이 있을 때 그 각에서 무언가를 읽어내는 걸 우리가 삼각함수라고 하고, 자, 우선은 좌표상에 이렇게 있을 때 어떤 동경이 있을 거 아니야. 동경 세타가 예를 들어 이런 데 있다고 치자. 자, 지금은 동경 세타가 그냥 몇 사면 2, 3면 있는 거야. 그럼 반드시 동경의 한 점 x, y가 생기겠지. 그리고 이게 생기면 얘랑 얘 사이의 거리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생길 것이고, 얘는 보통 우리가 r로 잠시 표현합시다. 거리는 맞잖아. 동경이 있으면 거기에 한 점 잡았을 때 거리가 생길 것이고 좌표가 있겠지 점에. 그럼 우리는 뭐를 상상하라고 하냐? 요 각 세타에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이 세 개를 삼각함수라고 하면 얘는 무엇을 의미하냐? 그냥 외우세요. 이거는 정이야. 이 R분의 이 점의 Y좌표를 그냥 사인이라 하기로 약속한 거고, 코사인은 R분의 X, 탄젠트는 X분의 Y를 저 각의 삼각함수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 하기로 약속을 한 거야. 자, R은 길이기 때문에 항상 양수야. 하지만 x, y는 4분면에 따라서 음량이 달라지겠지. 예를 들어 1, 4분면이면 x, y가 다양수, 2, 4분면이면 x 양수, x 음수, y도 달라지지. 따라서 각의 위치에 따라서 얘네들의 부호는 알아서 결정이 되게 되어 있어. r이 항상 양수, x, y 뭐가 바뀌니까. 자, 다시 말할게. 어느 동경이 있을 때 한 점을 잡고 동경에 걔랑 원점 사이 거리를 우리가 r로 잡은 다음에
무조건 r분의 얘의 y좌표를 이 각의 사인값 사인 세타 r분의 x좌표를 이 각의 코사인값 코사인 세타 저 점의 x좌표분의 y좌표를 x분의 y를 탄젠트라고 약속한 거야. 이건 약속입니다. 그냥 왜 저게 사인이고 코사인인지 나한테 묻지 마세요. 그냥 약속이야.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해. 자 제일 먼저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게 잠시만 r이 뭐였냐면은 r은 저 점에서 여기까지의 거리이기 때문에 얘는 루트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분의 y가 되고 얘는 루트 x 제곱 더하기 y 제곱분의 x가 되고 그럼 이 식을 보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봐봐. 내가 사인을 제곱을 만약에 하고 코사인의 제곱을 해서 합쳐보자. 사인을 제곱하면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분의 y의 제곱이 되고 코사인 제곱은 x 제곱 더하기 y 제곱분의 x의 제곱이 돼. 다음 얼마? 1이지. 그래서 이런 공식이 나온 거야. 그리고 삼각함수에서는 우리가 제곱, 세제곱 쓸 때 이거 여기다 안 쓰지? 가운데 쓰기로 그냥 약속했기 때문에 이 식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라는 이런 기본 공식이 하나 나오게 되는 거야. 그냥 저기서 왜 나온 게 아니라 별거 아니야. 정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자 또한 여기 탄젠트라는 건 x분의 y야. 근데 얘는 분수기 때문에 내가 이 식을 r분의 x분의 r분의 y로 r분의 y로 바꿔도 되잖아. 따라서 이 식은 r분의 x가 코사인 r분의 y가 사인이기 때문에 내가 탄젠트 값은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삼각함수의 가장 기본 공식이라고 생각하세요. 항상 각이 같은 사인 값과 코사인 값의 제곱의 합은 1이고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쪼개진다. 자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공식들은 나중에 얘기할 거고 우선은 이게 기본 공식 그리고 반드시 이 정의는 기억을 해놓으세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이런 직각삼각형에서 세타가 여기 있을 때요 이 길이가 a고 b고 c면 사인 세타는 a분의 c고요 코사인 세타는 a분의 b고요 탄젠트 세타는 b분의 c 이런 거 배웠을 거야. 빗변분의 높이, 빗변분의 밑변, 밑변분의 높이에서 싹코탄을 한다 배웠는데 요거도 뭐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요거는 뭐냐면 세타가 1사분면에 있을 때는 얘기야. 그래서 세타가 1사분면에 있으면 얘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여기 x, y가 있다 보면 이 길이가 그냥 y가 되고 이 길이가 x가 되고 이 길이가 r 됐을 때 그냥 사인이 r분의 y좌표 코사인 r분의 x좌표 탄젠트는 x가 이렇게 되잖아. 그걸 한 것뿐이지 실제로 얘가 그냥 빗변분의 밑변 뭐 빗변분의 높이 이런 거랑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관계없어. 그냥 무조건 r분의 y좌표가 사인 r분의 x좌표가 코사인 x좌표분의 y좌표가 탄젠트야. 얘는 그냥 1사분면에서만 이렇게 됐을 뿐인 거야. 물론 우리가 이걸 나중에 정말 많이 쓰긴 합니다. 자 정의는 반드시 기억해놔야 돼. 삼각의 정의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나온 공식 두 가지가 나왔어. 방금 지웠는데 좀 지우고 다시 적자. 자 사인의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항상 1이었고 탄젠트란 건 코사인 분의 사인이었어. 자, 요 식을 그럼 우리가 이렇게 좀 그 전에 이거부터 하자. 자,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나왔고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제 약속을 넣어야지. 앞으로 우리는 자 사인의 역수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코시컨트라고 부를 겁니다. COSEC 물론 얘를 CSC라고도 적어 같은 거야. 책에 따라서 보통 얘를 더 많이 쓰는데 COSEC도 씁니다. 같은 거니까 알아두시고 그냥 코사인의 역수는 앞으로 우리가 시컨트라고 하는 거고 그냥 탄젠트의 역수는 코탄젠트라고 부릅니다. 역수를 부르는 이름이기 때문에 딱히 설명할 건 없어. 그냥 사인 역수는 코시컨트, 코사인 역수는 시컨트, 탄젠트 역수는 코탄젠트. 코가 있는 애들은 역수하면 코가 없고 코가 없는 애들은 역수하면 코가 생겨 라고 외워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냅두시고 자 아까 기본 공식 두 개에서 이 공식을 봐봐. 얘를 내가 기억의 공식이라고 적어줄게. 만약에 기억 공식을 코사인 제곱으로 한번 식을 다 나눠봐. 그럴 경우 뭐가 되냐면 얘는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이 되고 얘는 1이 되고 얘는 코사인 제곱분의 1이 돼.
자, 근데 아까 코사인 분의 사인이 뭐였냐면 탄젠트야. 그럼 얘는 이 탄젠트를 그냥 뭐 한 거야? 제곱한 거. 그리고 1은 우리 코사인 분의 1을 뭐라 부른다? 시컨트. 내가 시컨트를 제곱한 거 시컨트 제곱이다 라는 파생 공식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자, 저 기본식을 그냥 코사인 제곱으로 나눈 공식이야. 그래서 항상 탄젠트 제곱 더하기 1은 시컨트 제곱이 됩니다. 또한 한 개 더. 만약에 내가 기억을 사인 제곱으로 나눠봐. 그럼 식은 뭐가 되냐면 1 더하기 사인 제곱분의 코사인 제곱이 사인 제곱분의 1이 됩니다. 자, 1은 1이니까 두시면 되고 얘는 위아래가 코사인분의 사인이 탄젠트인데 지금은 사인분의 코사인이지. 탄젠트와 무슨 관계? 역수관계잖아. 위아래 뒤집히면. 그럼 탄젠트 역수 뭐라 불러? 코탄. 자, 얘는 그냥 코탄젠트의 제곱. 자, 사인의 역수를 부르는 이름 코시컨트. 제곱한 거 코시컨트 제곱. 요 두 가지의 타생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사인 제곱 빼기 코사인 제곱 이렇게 가지고 식을 코사인 제곱 나눈 거, 사인 제곱 나눈 거고 사실 얘가 좀 더 많이 나와. 탄젠트 제곱 더하기 1은 시컨트 제곱이다. 좀 더 많이 나니까 여기까지 기억해 보세요. 요 셋은 기억을 해놔야 돼. 모르면 안 되고. 자, 이게 삼각함수의 그냥 기본 정의. 다시 한번 설명할게. 한 어떤 동경이 있을 때 한 그 동경에 야, 점은 여기 잡든 여기 잡든 상관없어. 다 똑같아. 비율이기 때문에. 잡아서 요 거리를 r로 잡고 무조건 사인은 저 r분의 그 점의 y좌표, 코사인은 r분의 x좌표, 탄젠트는 x좌표분의 y좌표를 그냥 탄젠트라고 저 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정의니까 봐주십시오. 그리고 도각, 여각 공식으로 넘어가자. 그리고 1단원에서 이제 개념 설명에서 마지막. 자, 책에는 삼각함수 각의 변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깐 끊어가야 되겠다.